안녕하세요. 와이팜 주주님들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대연 멘토 김정재입니다. 이 와이팜, 제가 봤을 땐 최근 흐름이 좋게 나타나면서 현재 이 추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추세를 만들어주려면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있어야겠죠. 그래서 이 와이팜이 현재 이 5G 관련 이 저평가주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한번 자료들을 준비해 봤습니다. 현재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어요. 실적이 좋게 나왔고 이번 연도가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현재 우리가 이 사업 구조를 봤을 때 이 실적이 다시 한번 더 적자로 전환이 되거나 크게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나쁜 부분도 있겠죠. 그래서 이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함께 알아가고 이 5 시장이 향후 어떻게 더욱 커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우리가 이 차트를 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장대 양봉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윗꼬리 형태를 나타내줬습니다. 우리가 이 와이판 같은 경우 볼 때 죄송합니다. 이 구간, 이 구간, 이 구간에서도 이 지속적으로 돌파를 못하고 현재 주가가 저항을 맞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때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이 3,700원의 매물대를 다시 한번 더 소화하고 주가가 돌파하게 된다 하면 향후 이 3,950원의 매물대까지 좀 사이클을 일으켜주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이 3,900원의 매물대까지 해석을 해본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4,400원의 매물대까지 4,400원까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이유가 현재 이 와이판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작년에 매집한 흔적을 나타내고 있고 이 매집한 흔적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없다 보니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이 와이팜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현재 주가 사이클을 그려가주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오늘만 해도 이 364억 원이 터졌고 그리고 11월 23일에도 148억이 터진 만큼 현재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져주고 있습니다. 이 매집 구간의 흔적이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.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또한 다시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죠.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그림을 서서히 만들어 가준다 하면 이 구간에서 점점 이 상승 추세로 그림이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이 와이팜의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3,200원의 매물대 보이실까요? 이때 거래량 많이 동반이 됐고 이때도 거래량 동반이 되면서 이 구간의 캔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혔는데 이 3,200원의 매물대를 우리가 1차 지지라인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1차 지지라인 3,200원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추후에는 여기 이 구간에 캔들이 많이 부딪혔던 2,700원까지 좀 크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현재 이 와이팜의 재료가 굉장히 좋은 만큼 주가 상승 사이클을 그려주지 않을까 싶은데요. 거기에 대한 이슈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하면 먼저 이 와이팜의 실적을 보시겠습니다. 이 와이팜의 실적을 보신다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단기 순이익 또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기대감과 그리고 앞으로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오늘 주가 상승을 보여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. 그러면 이 와이팜이 왜 주가 상승 사이클을 그려갔냐? 일단 우리가 이 6G와 5 시장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6G는 이재용 회장님이 이번 CS 2024에서 이 새 기술 확보에 생존이 달렸고 앞으로 5G, 6G 시장으로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이 트럼프, 미국의 11월 대선이 있죠. 현재 이 트럼프가 좀 유력하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트럼프 행정부는 보시는 것처럼 이 5G 강대형 통신을 1200조 규모를 투자를 해가지고 인프라를 넓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5G, 과연 5G일까요? 제가 이 5G에 대해서 더 찾아보니까 현재 이 5G는 5G가 또 아니라고 합니다. 무슨 소리지? 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 기존 5G는 이 4G보다 굉장히 더욱 속도가 빠르고 아직
네, 나 아직 제 속도를 안 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왜냐면 이 통신망이 아직 정확히 구축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5G 시장이 더욱 확장이 된다면 이 통신 관련해서 충족이 될 거고 이 5G 시장이 더욱 커지면서 이 6G까지 어느 정도 크게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과기정통부는 이 6G나 이 통신 네트워크 핵심인 이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인재 약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이 6G 이 통신 관련해서 2029년까지 총 4개 과제에 4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이 지속될 이슈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이 6G와 5G가 나오면 이 와이팜의 주가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준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기존 이 6G와는 이 기존 5G와 달리 이 데이터 처리 속도 굉장히 빠르고 이 스마트 기기가 점점 고도화된 만큼 필수적인 기술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이 갤럭시 S24, 죄송합니다. AI 폰이 출시가 되면서 이, 이 고효율 저전력 증폭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. 현재 와이팜은 이 무선 통신용 고효율 전력 증폭기를 제조를 하고 있고 이 모바일 비중이 굉장히 높은 만큼 주요 사용량이 보조 휴대폰이 원래 많이 이용이 되곤 했는데요. 현재 이 AI 폰이 점점 출시를 하고 이 5G 그리고 6G가 가끔 붙다 보니까 이 6G 시장이 열려면 이 5G가 우선 더 넓게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그로 인해 이 와이팜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현재 와이팜은 이 5G 관련해서 이 무선 통신용 고효율 정력 증폭기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모바일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. 현재 뭐 차량용 그리고 다른 분야로 확장 준비 중에 있으며 이 와이팜 같은 경우는 과거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실적이 크게 좋지가 않았습니다. 2019년에 이 삼성전자의 공급사로 선정이 됐지만 2020년에 바로 해지가 됐어요. 1년 만에 해지가 됐다라는 거죠. 그리고 현재 이 당시 코로나와 치킨 싸움으로 인해 출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매출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보시는 것처럼 이 실적이 좋진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각 휴대폰마다 이 메이커별로 일부 업체들이 과점 형태로 공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와이팜 같은 경우는 이 경쟁 업체에 비해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갖고는 있지만 현재 이 팜리스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요. 이 팜리스가 뭐냐? 생산을 직접 하지 않고 외주를 맡기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을 부딪힐 때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 와이팜 같은 경우는 현재 이 5G 시장이 더 확장이 되면 추가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현재 와이팜은 이 5G 관련 RF 프론트엔드 모듈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매출액과 수익성을 더욱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5G 같은 경우는 이 고사양 화를 위해 이 부품수가 증가되는 만큼 전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데 이 와이팜은 전력 효율성이 좋은 이 RF 모듈이 더욱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듈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고 현재 이 5G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보시는 것처럼 이 5 시장은 더욱 확장이 돼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고 4G가 우리가 큰 인기를 받은 만큼 현재 이 데이터 속도는 빠르지만 이 5G에 비해 느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5G에 대한 기대감도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은 굉장히 밝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와이팜에 대해 함께 알아본 대기업 멘토 김정재였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